뭐? 불합격이라고? 아니 면접 때는 분위기 좋더만 이 대기업이 내 같은 인지도 몰라보고 참. 에이 망해삐라. 어? 여기는 합격이네. 근데 중소기업이라서 규모도 작고 그래서 그냥 안전빵으로 넣는 건데 이 내 스펙이 한참 모자른데. 그래도 뭐 조건은 좋으니까 일단 좀 댕기다가 뭐 그만둬야겠다. 아휴. 자, 진우 씨, 저 납부하는 업체별 매출 현황 다 정리됐습니까? 아직 너무 많아 다 못했습니다. 일주일이나 시간을 줬는데. 그렇지. 뭐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요.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지금까지 정리한 거 한번 봅시다. 아 예. 여기. 자, 내가 한번 더 알려줄게요. 예. 자, 여기는 다른 겁니다. 이건 플러스 시키고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 네. 아직 출근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에이. 또 지각이에요.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아, 그러면 좀 빨리 출발을 했어야지요. 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그 매출 조사표 또 잘못 작성했던데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어쩝니까? 그 과장님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했는데요. 내가 언제 그렇게 알려줬어요? 매번 똑바로 알려줘도 같은 실수만 반복하고. 오늘 퇴근 전까지 수정해 주세요. 야, 니 오랜만이다. 네? 이러고 있지. 야, 근데 상사 중에 꼰대가 있어가지고 진짜 짜증나서 못 땡기겠다. 그 성과 내는 프로젝트는 맨날 지 혼자 처리하고 내한테는 맨날 허드렛 일만 시키고 내가 지보다 학벌 좋다고 치고 올라갈까봐 미리 맨날 견제한다 얘가. 하여튼 뭐 사사간 거 맨날 시비다 시비. 아니 내가 여기 있을 짬이 아닌데. 알았다 그래. 조만간 술에 한잔 하자. 어? 아이 참.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거 아닙니까? 출근을 안 했나요? 진우 씨 지금 어디입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퇴근했습니다. 예? 아, 내한테 보고는 하고 갔어야지. 수정하라는 건요. 아직 다 보냈는데 내일 오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과장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진짜 급해가지고 내일 뵙겠습니다. 회사 생활 편하게 하네요. 편하게가 아니라 마음대로인데요. 학력 좋고 일 잘할 거라더만은 참 어이없네. 나가자. 이번에 출시한 제품 홍보 성과도 좋고 그동안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나가자. 진호 씨는 일 잘하고 있나? 예, 뭐 저한테는 맨날 잡무만 시키고 성과 내는 일은 혼자 다 처리하고. 과장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아, 그만. 두 사람 이러다 싸우겠어요. 술들이 많이 취했네. 자, 그만 일어납시다. 사장님. 진호 씨. 회사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고? 사장님
그 저한테도 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저한테도 중요한 업무 맡겨주시면 제가 꼭 좋은 성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잘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럼 새로 출시되는 신상품 홍보 프로젝트 진우 씨가 맡아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잘해야 됩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중요한 기회인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라는데 이 자료조사 할 거는 와 이래 많노? 안 되겠다. 저 과장님, 그 이번에 그 신상품 새로 나온 거 홍보 좀. 나 그렇죠. 그 미팅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올게요. 이번 프로젝트 진우 씨 능력 좋으니까 잘해보세요. 어디 좀 가르쳐 좀 덧나나? 내가 지금 프로젝트 뺏었다고 저라는 거 봐라 진짜. 아휴. 내일 발표 날인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나 과장은 좀 가르쳐 주면 되지. 이 후배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진짜. 안 되겠다. 그냥 회사 때리쳐야겠다 그냥. 이야. 너무 쉬운데요? 이진우 씨 아직 연락 안 됩니까? 예, 계속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자리 진도 다 빼고요. 중요한 파일도 다 삭제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참. 아니 백업된 것도 없습니까? 예, 백업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진우 절대 가만히 두나 봐라. 자, 이진우 씨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으면서 저렇게 말도 없이 그만두면은 어떻게 합니까? 야, 정말 책임감이라는 거는 정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회사에 피해도 아주 막대하게 입혔다고 하니까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호 씨는 스펙이 좋은 이진우 씨를 채용합니다. 그러나 이진우 씨는 입사 초기부터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잦은 지각 등으로 상사인 나 과장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진우 씨는 자신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며 불만이 있었고, 나 과장은 자신보다 학벌이 좋은 이진우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혔는데요. 사장인 김경호 씨는 이진우 씨를 따로 불러서 면담을 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데요. 호기롭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던 이진우 씨. 하지만 쉽지 않죠.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홧김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맷시켜버리고 잠적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는 무산됐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진우 씨 정말 요즘 말로 노답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이렇게 프로젝트를 망쳐놓고 잠수를 타면 어떡합니까? 예. 자, 김경락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이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문의하는 사건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무단 퇴직했을 때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자, 법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다고 하니까 퇴직하는 과정에서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저희가 주의하면 될까요? 네, 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지만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이렇게 퇴사하는 것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이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두는 것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좋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정식으로 사직서를 쓰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 우리 민법에서는 고용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직하는 것이 아니고 1월이 경과해야,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 이 근무한 월급여를 매달 10일에 지급하는 어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가정하면요. 네. 만약에 근로자가 7월 15일에 사직서를 냈다. 하지만 수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9월 1일자로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사직서를 즉각 바로 수리했다면 당사자의 합의로 바로 그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드라마에서 이진우 씨는 지금 일단 무단 결근을 했으니까 무단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이진우 씨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예. 이진우 씨의 근로계약은 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근로자는 퇴사할 경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한 뒤 퇴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대부분 회사는 이런 규정들을 다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럼 이진우 씨는 그런 규정을 지금 지키지 않았으니까 무단 퇴사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계약서 조항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도 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진우 씨는 무단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게다가 이진우 씨는 무단 결근하면서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겠다고 보입니다. 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장인 김경호 씨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거든요. 예. 근데 발표 전날 잠적을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어요. 이 손해도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진우 씨가 이 맡았다는 그 중요한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회사에 5천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거든요. 네. 예. 게다가 이진우 씨가 스스로 자청해서 중요한 업무를 맡겨달라고 요청했던 점. 그렇죠. 또 이 김경호 사장님도요. 이진우 씨에게 이 중요한 업무를 맡기면서 꼭 잘 처리해달라고 신신당부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우 씨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심지어 컴퓨터에 있는 자료까지 포맷해서 삭제시켜버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참나. 이렇게 프로젝트에 관계된 중요한 자료를 없애버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진우 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면 지금 회사의 피해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진우 씨가 5천만 원 이상을 전부를 배상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오. 이 손해배상이란 건 원래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충분히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우 씨는 어찌되었건 이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는데 네. 네.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 사장인 김경호 씨가 이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게 섣불리 맡긴 것도 무리하고 성급한 결정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다 두루 감안하면 이진우 씨에게 일부 책임은 인정되겠지만 5천만 원에 이르는 그런 손해가 다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근데 손해배상도 그렇지만은 사실 회사의 컴퓨터를 이진우 씨가 포맷을 해버리고 중요한 자료를 백업도 받지 않고 없애버렸다. 예. 이건 제가 보기에는 형법상으로 범죄 행위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더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회사에 불만을 품어 퇴사하면서 중요 자료를 백업하지 않은 채 컴퓨터를 포맷하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업무방해죄 유죄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업무방해죄까지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진우 씨는 퇴사하면서 이게 사실 홧김에 컴퓨터를 포맷을 한 것이지, 소위 말해서 어떻게 좀 돼봐라. 업무를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예, 우리 형법에서 업무방해죄는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 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다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진우 씨가 아무리 이게 퇴사하려는 의도라고 하여도요,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 업무를 방해가 되거나 충분히 이 방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만두려면 조용히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죠. 왜 굳이 그 자료를 삭제했느냐? 이거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만약에 이진우 씨 업무 방해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네, 우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 형벌의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와. 근데 이게 사장인 김경호 씨 입장에서는 일단 이진우 씨가 컴퓨터를 포맷시키고 잠적을 했단 말입니다. 법적 대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이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진우 씨를 상대로 무단퇴직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업무 방해죄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진우 씨가 좀 괘씸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거액의 손해를 어떤 배상할 능력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진우 씨를 형사 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마도 우리 사장님 김경호 씨는요, 원한 것이 금전적 배상이라든지 형사처벌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진우 씨의 어떤 책임감 있는 태도 혹은 진정성 어린 사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진우 씨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버리고 회사에 손해까지 입혔으니까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진우 씨가 이렇게 잠적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스스로 사과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이진우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셔야 이진우 씨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등 행동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실제로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법적으로 끝까지 가보자 하는 것보다는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서로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조정이 되고 결론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소송으로까지 번진 만큼 이진우 씨가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회사와 원만하게도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퇴사, 이직, 전직 등을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당부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요즘처럼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들어가는 입사도 중요하지만 이 헤어질 때 과정, 퇴사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직장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퇴직 의사를 밝히고 직장에서 후임자를 뽑거나 인수인계를 한다면 그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만두어 버리고 심지어 회사의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 본인이 맡은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든지 이를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에 직장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 퇴사하는 과정 그 여부를 결정하실 때 꼭 신중하셔야겠습니다.